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미국 모기지 생활 스티븐 융자 전문인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를 위한 주택융자 꿀팁 대방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들이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식상한 정보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세금 보고 전 융자 전문인을 먼저 만나십시오. 자영업자들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금 보고가 중요한 일반 페니 프레디 프로그램, 세금 보고 없이 진행 가능한 non-QM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전년도 세금 보고를 분석하고 어떠한 플랜이 손님에게 가장 유리한지 미리 상담을 받고 길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 없이 진행하는 non-QM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트먼트 프로그램, 1099 프로그램, P&L 프로그램, 노닥 노레시오 프로그램, 낮은 이자율을 받고 몰기지 페이먼트를 가능한 많이 줄이기를 원한다면 미리 상담을 받고 주택 구입에 대한 전략을 융자 전문인과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보고 1년치 만으로 융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융자 심사에서 세금 보고는 기본적으로 2년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융자 심사에서는 2년치 세금 보고의 평균을 보고 융자 계산상의 인컴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의 경우는 2년치 세금 보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운영한 지 5년 이상이 되고 크레딧 점수가 좋다면 1년치 세금 보고만으로 주택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720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동안 혹시 세금 보고가 부족했다면 새롭게 보고하는 마지막 1년치 세금 보고만 잘하면 주택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집을 구입하기 직전 연도의 세금 보고만 잘하면 그 전에 비즈니스 세금 보고 실적을 전혀 따지지 않고 융자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차량 활용, 자동차 페이먼트 제외시키기. 매월 나가는 자동차 페이먼트가 융자 승인을 결정하는 뎁 투 인컴 레시오, 즉 소득 대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 목적의 비즈니스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즈니스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 융자의 월 페이먼트를 반드시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서 지출되는 자동차 페이먼트는 융자 계산상의 DTI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오토 론으로 구입한 차량에만 해당이 되고 오토 리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리스보다는 자동차 융자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페이먼트를 홈 몰기지 지출 항목에서 제외시키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세금 보고상에 차량이 자산으로 등록이 되고 지출이 비즈니스상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비즈니스 은행 계좌에서 12개월치 페이먼트가 연속적으로 페이먼트된 기록이 있어야 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페이먼트가 늦거나 건너뛴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요. 12개월 연속 반드시 해당 비즈니스 어카운트에서 페이먼트가 된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득이 차를 구입하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목적의 차량 구입이 가능한 비즈니스인지 회계사님과 잘 상의하시고 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활용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기. 감가상각, 즉 디프리시에이션은 세금을 절약해주는 좋은 제도일 뿐 아니라 융자 계산상의 소득 대비 지출 비용에서 소득을 늘려주는 효자 역할을 해주는 좋은 요소입니다. 감가상각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융자 계산상의 소득을 늘려 융자 승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산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소멸하는 것을 숫자로 환산한 것입니다. 각 종류별 자산에 대해 매년 줄어드는 자산 가치를 일정 기간 동안의 숫자로 환산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컴퓨터의 경우 5년, 사무용 가구의 경우 7년, 거주용 건물의 경우 27.5년 등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의 요율에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나눠서 세금 공제를 받는 일반 감가상각 외에 섹션 179라는 제도와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을 구입한 첫 해에 한 번에 몰아서 감가상각을 활용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섹션 179 세금 공제는 사업체가 특정 자산을 구매했을 때 이 자산의 구입 비용만큼 한 번에 전액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의 경우 최고 섹션 179를 활용하여 116만 불의 금액까지 첫 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은 마찬가지로 사업체가 비즈니스 관련 자산을 구입할 때 첫 해 감가상각을 통해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가능한 세금 공제가 자산 구입 비용의 50%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세제 개혁으로 첫 해 자산 구입 비용의 100%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부터 매년 20%씩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감소하여 2027년 0%로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가능한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셋업 비용이 필요한 비즈니스 오픈 시에나 또는 비즈니스 운영 중에 큰 장비나 기계 설비, 비즈니스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절세를 위해 위 두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방법들이 절세뿐 아니라 융자 계산상의 소득을 늘려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집을 구입하기 위해 1, 2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잘 미리 계획해서 사용한다면 융자 심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한 사업체에서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를 5만 달러의 비용과 0달러의 잔존 가치로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해당 자산을 5년 동안 매년 10,000불씩 감가상각하는 대신에 섹션 179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회계 연도에 5만 불 전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금 보고할 이 사업체의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 금액이 5만 불이었다면 5만 불을 새롭게 한 번에 세금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이 더해져 융자 계산상의 소득은 10만 불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세금 보고상의 소득은 5만 불밖에 안 되지만 융자 심사에서 소득이 10만 불로 2배나 늘어나게 돼서 융자 심사 시에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6,000파운드가 넘는 SUV 차량을 구입했다면 섹션 179 세금 공제를 통해 28,900불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세밀하게 공제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을 통해 세부 사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2023년 나의 넷 인컴이 5만 불이었다면 비즈니스 차량 구입으로 인해 28,900불이 플러스가 돼서 융자 계산상의 인컴이 78,900불로 늘어나게 됩니다. 5만 불의 소득에서 세금을 더 내지 않고도 78,900불의 소득으로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가능한 융자 금액이 늘어나고 융자 심사가 더 수월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예시의 경우 전부 세금도 세금대로 많이 절약하고 융자 계산상의 DTI 비율도 크게 개선시켜 융자 심사에서 전략적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집을 구입하기 1년 전부터 미리 회계 전문가, 융자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비즈니스 관련 자산 구입과 세금 공제 계획, 주택 구입 계획을 시기를 잘 조절해서 일치시킨다면 세금도 절약함과 동시에 몰기지 승인이 매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전 다시 고려할 사항들.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융자 승인 관련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융자 심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즉 넷인컴입니다. 또한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2년치 세금 보고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전년도에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집 구입 계획에 대해 융자 전문인과 만나 미리 상담을 받고 세금 보고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비즈니스 지출 관리에 더 신경 써야만 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 받을 항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모든 세금 공제를 법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공제는 세금을 덜 내게는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보고상의 순이익을 낮춰 융자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세금을 공제받을 항목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을 해보고요. 세금 공제 계획과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의 옵션을 잘 비교하고 계획을 세워 나에게 어떤 플랜이 이득이 될 건지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잘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회성 비용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것.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발생하는 정기적인 지출이 아닌 특정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비용 또한 세금 보고상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융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발생한 비용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라는 점을 문서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융자 계산상의 순이익에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융자 전문인과 미리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주택융자팀과 함께 미리미리 주택 구입 전략을 잘 세우셔서 가장 좋은 조건과 이자율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